반갑습니다. 당신의 수능 웨이메이커 칸 선생입니다. 자, 6평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어쨌든 처음 보는 큰 시험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3월 학평도 있었지만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6평이 주는 무게감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그 현장의 어떤 공기와 또 긴장감, 잘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실제로 또 어려운 부분들을 만났을 때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겹쳐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시험을 치렀고, 결과는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생하셨다. 그리고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좋은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특별 방역 대책 영상 다 보셨죠? 그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6평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어요. 그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얘는 수능이 아니니까. 정확히 뭐예요? 미리 보는 수능일 뿐인 거죠. 이 6평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을 바라보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 점수는 잘 봤어도 못 봤어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무엇을 하셔야 되냐, 이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무엇이냐,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수능은 6평처럼 나온다. 뭐라고요? 수능은 6평처럼 나올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쉬웠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예를 들면 95점 이상, 뭐 90점, 98, 100 이렇게 맞은 친구들은 수능이 이 정도로 나와? 그러면 뭐 나는 편안하게 보면 돼요. 그냥 유지만 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과목들도 그런 식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뭐 95, 96은 고사하고요. 그러니까 뭐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내가 희망했던 등급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유지해오던 등급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왔거나 기존보다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말이 굉장히 좌절스럽죠. 큰일 났네. 이렇게 나오면 난 망하는 거네.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팩트예요. 물론 저도 시험이 이번 시험보다 쉽게 나오면 좋겠어요. 특히 영어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아니잖아. 1등급이 50% 나와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물론 다음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근데 좀 쉽게 나와서 더 많은 친구들이 공부한 만큼 등급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6평은 치러졌고 이게 팩트고 평가원이 이렇게 냈고 이걸 토대로 평가원도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고 지금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하기도 하고 조금 기대하기도 하고 했던 키워드가 어떤 거냐면 EBS 연계예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0번이라고 쓸게요. 필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BS, 작년까지 선배들은 뭐 이게 직접 연계가 뭐 7문제가 돼가지고 되게 잘 풀었다, 쉽게 풀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모르거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냥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EBS 연계는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실제로 간접 연계가 되기는 했어요. 간접 연계가 되긴 했어. 그러니까 저도 몇 문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느꼈다는 아니고 솔직히 나도 다 느끼지 못했고, 24번, 30번 이런 애들은 이런 얘기 있었는데 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 근데 그게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별로 직접적으로 연관도 안 된다고. 알겠죠? 실제로 이번에 간접 연계율이 한 50%가 조금 넘어요. 조금 넘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어차피 듣기고 나머지가 이제 독해에서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건데 별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다가 아니라 무의미하다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라?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보세요. 어차피 못 느꼈어.
근데 혹시 이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기대를 조금 했었던 건데 없다고. 아셨죠? 여러분들 이번에 내신 때문에 어차피 수능 특강 다 공부했잖아. 근데 그 느껴져 안 느껴져? 잘 안 느껴져. 그냥 끝난 거야. 공부했는데 안 느껴져? 끝난 거야. 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이건 그냥 팩트로 끝난 거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 이해됐니? EBS 연계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좋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잘 보세요. 미안. 잘 보세요. 오답률 탑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마 뭐 실제로 조금 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빈칸 순서, 빈칸 삽입 순서, 빈칸 단일 장문 어휘, 빈칸 삽입 의미 추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얘네 어려운 문제였죠. 이번에 풀면서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작년까지는 여기에서 어떤 애들이, 요런 애들이 직접 연계가 되던 애들이었어요. 직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EBS 수택 책에 있는 거 혹은 수능 완성 책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고 유형만 바뀌는 거야. 마치 내신 나오듯이. 주제 문제가 순서로 나오고 뭐 빈칸 문제가 어휘로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유형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라.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그걸 느끼는 선배들은 쫙 내려갔겠죠. 내용을 다 아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보이는 거야. 그냥. 됐어요? 그러면 내가 6평에서 얘를 다 틀렸어. 다 틀렸어도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EBS 내용에 대한 공부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능날 요 네 문제를 만약에 맞출 수 있게 된다. 실력발이 아니라 내용발로. 그러면 12점이 올라가겠죠. 10점에서 12점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등급 하나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근본적으로 나의 어떤 내공을 올리는 건 쉽지가 않잖아, 그게. 근데 EBS 연계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점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근데 이제 그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앞으로 수능 때까지 뭘로만 극복해야 돼? 실력으로만 극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선배들이 나 6평 때는 뭐 몇 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몇 등급으로 올랐어 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냥 쉽게 되겠다? 아니야. 냉정한 얘기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제는 다 뭘 하셔야 되니까? 없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온리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으로 뭐 하셔야 돼? 승부를 보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EBS 연계에 대한 건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 그러면 자,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체감 난이도가 어렵죠. 그러니까 6평에서 수능까지 등급을 빡 올리려면 실력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 6평이 분명히 가이드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저랑 같이 한 3가지 단락으로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게요. 1번 근본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특징 중에는 어떤 거냐? 긴 문장이에요. 문장이 엄청 길어. 그쵸? 볼까요? 예로 몇 개만 들어볼게요. 자, 36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이게 A, B, C 해서 단락이잖아. 단락. 문단. 근데 한 문장이 길이가 요래. 4줄. 이게 끝이 아니야? 봐봐. 얘는 39번. 역시 어려웠죠? 1등급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4번이 저기 있고 5번이 여기 있어. 그럼 얘가 뭐라고? 이게 한 문장이라고. 6줄. 6줄이 한 문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심지어 오답률이 가장 높다고 지금 되어 있는 이 31번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 문제잖아. 뭐 빈칸 문장에 대한 근거들을 위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문장이 4개밖에 없네? 하나, 2개, 3개, 4개. 그러니까 다 길이가 어때요? 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잘 봐. 이 39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길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려운 단어는 있니 없니? 없어요.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언디아더랜드 어렵지 않죠. 명백한 보편성, 잠, 관찰, 포유동물. 아 이거 뭐 하나 어렵겠지? 이거 뭐 고래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건 몰라도 상관없고. 디벨롭 어렵지 않죠.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 보존, 잠, 최소한 한쪽 뇌 때때로 제한한다. 잠은 추가적으로 제공한.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거든. 근데 해석이 잘 돼야 안 돼? 안 돼.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단어를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 우리는 그냥 단어가 해석이 됐어. 단어가 보여. 그러면 그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단어들 가지고 의미를 내 마음대로 조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야? 영어 문장에 대한 원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체계가 없는 채로 그냥 넣다 보면 길잖아. 중간에 꼬인다고. 지쳐요. 지쳐. 그럼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다. 그럼 그냥 쫙 읽고 이해가 됐으면 어렵지 않을 텐데 생각보다 이게 잘 돼? 안 돼? 안 됐죠. 안 됐죠.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문장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 나온 거니까 정확한 체계를 가지고서 쓰여 있을 것이고 그걸 내가 가지고서 그 체계를 가지고서 문장을 읽어 나가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요. 그쵸?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냐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긴 문장이라고 하는 건 해석력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을 반드시 하셔야 되냐? 신텍스, 이센셜 수준까지는 하셔야 돼요. 어디? 이센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센셜을 다 하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스타트업이나 빌드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 스타트업이나 빌드업에서도 이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우긴 합니다.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 문장이 되게 다 짧아요. 중딩 수준 혹은 고일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긴 문장을 그냥 내가 머리로 조금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느끼셨어야 돼요. 그래서 긴 문장을 가지고서도 저게 되도록 연습을 하고 그거에 맞는 또 원리들과 좀 그런 적용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거야. 신텍스 이센셜. 여기서 쟤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돼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해됐죠? 이걸 내가 주장하는 거야? 아니야. 평가원이 얘기해 준 거야. 우리 문제 이렇게 낼 거야. 문장 이 정도로 길게 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이거 이제 지나가고. 어떤 게 있냐? 좋아요. 해석을 했어. 해석을 했어. 그러면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 그쵸? 해석을 했으면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번에 국어 보셨죠? 비문학 어때? 어렵죠? 비문학은 해석이 다 돼 있잖아. 우리말로. 쫙 다 우리말로 써 있잖아. 근데 그걸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려요? 안 풀려. 왜? 내용이 어렵거든. 문제가 뭐라고요? 내용이 어려워. 이게 문제야. 문장을 해석을 했다. 근데 내용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1번이요. 오답률이 극악무도했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말도 많은데 필요 없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글이야, 한글. 학과의 성장과 미술사학이나 고생물학과 같은 하위 학과의 성장. 이 뭐야? 그리고 미술평론가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은 비록 힘든 일로 남게 되었지만 뭔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정리하기 위한 원칙과 관행의 도출에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19세기 말엽에 박물관과 대학이 더욱 멀어지면서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는 매우 가치 있는 경로로서 대상이라는 개념이 쇠퇴하면서 대상이라는 개념은 또 뭐야? 자,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한글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아예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하고 싶다 이 내용을 그러면은 이 6평 내신 버전 우리 루시 선생님이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면 돼요. 거기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시켜주고 그 맥락에 맞게 해석을 다 해주시죠. 근데 실전은 그게 아니잖아.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뭐예요? 첫 문장.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멘탈 박살 났겠죠. 문제 어떻게 푸니?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악무도한 오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신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독해예요. 독해. 글을 논리적으로 보는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걸 해주는 강의가 있잖아. 신텍스 어드밴스드예요. 얘를 하시면 된다고. 됐니? 그럼 얘를 하면 이제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보세요. 자, 똑같아. 저걸 듣는다고 해서 얘가 이해가 되는 게 절대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이해 안 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시험 볼 때 읽으면서. 자, 읽었어. 아,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돼. 게다가가 있잖아. 이게 필기할 필요 없죠. 어차피 없으니까. 게다가가 있네. 그러면 이 말을 이어서 붙여서 확장해 가는 거니까 어차피 얘네는 같은 내용이네. 그럼 일단 얘를 읽어보자라고 가는 거야. 여기서 목맬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걸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읽어. 근데 계속 어렵다? 박물관과 대학이 더욱 멀어진다는 건 또 웬 말이냐? 와, 막 읽었어. 세상에 걔는 뭐야? 막 이랬어. 그래도 꾹 참고 읽었거든. 근데 뭐는 얘는 이해가 되는 거지. 다 이해 안 돼. 근데 이 말은 이해가 돼. 수집은 특히 과학에서 가치 있는 지적 활동으로서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를 잃었으니까 수집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좋은 애야? 아니면 약간 안 좋은 애야? 그러니까 이게 선하다 나쁘다가 아니고 수집의 위치가 지위가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죠. 방향성이 어때?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어디예요? 얘예요. 신텍스 어드밴스드. 여기서 이걸 본다고. 그럼 이거 다 날리고 나는 이 내용만 갖고 풀어야겠다. 이건 이해됐으니까. 어차피 같은 말일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뭐였어? 수집. Butterfly collecting. 지위가 내려갔죠. 이해됐니? 얘만 제대로 뽑아냈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다. 알겠죠? 그걸 하는 거야. 그걸 하는 게 어디라고? 얘라고. 그럼 잘 봐. 지금 이걸로 1등급부터 뭐 5등급, 6등급도 다 듣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내 등급과 상관없이 내가 이 문장만 뽑아서 해석을 했어. 그럼 저 문제 맞출 수 있어 없어? 있죠. 오답률 막 80% 이래. 근데 맞출 수 있다고. 80%는 좀 안 되지만. 이걸 하셔야 된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력도 필요하지만 글을 보는 능력, 지문을 보는 능력, 그 지문이 흘러가는 플로우를 보는 능력도 반드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면 돼. 이해됐니? 이게 끝이야.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이번 평가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면 이 두 개예요. 긴 문장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내용 나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흘러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주는 게 뭐다? 신텍스 이센셜과 신텍스 어드밴스드다. 얘네만 있으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올리시면 6평처럼 수능이 나오더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있니 없니? 없겠죠. 됐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진짜 극상위권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문제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맞아요. 다 맞아. 하나 틀리고. 걔네는 어차피 변별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를 변별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거든. 그러면은 걔는 포기. 평가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그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변별이 되게끔 문제를 출제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1등급에 걸쳐있는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게 되는 애들일 거 아니야. 해석도 할 수 있고 글을 보는 능력도 있는 애들이야. 그럼 걔네들을 변별을 줘야 돼. 근데 그 문장의 수준이나 지문의 수준은 더 이상은 올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면서 반드시 함정을 팝니다. 뭐 내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함정을 파요. 그걸 모르면 낚이면 틀리는 거야. 다 해석해놓고 다 이해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야 그거. 그게 뭐야? 3번이야. 뭘 아셔야 되냐? 반드시 문제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6번 정답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죠. A가 설마 처음에 와? 다 함정이야. 최근에 그렇게 안 냈으니까. 도표 어때요? 정답 2번이었죠. 맨날 4, 5번, 4, 5번이었는데 2번이 나왔어. 당황스럽죠. 이게 다 함정이야. 근데 그게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아니야. 굉장히 정상적인 거야. 번호에 원래 있던 거잖아. 그걸 한 거라고.
근데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는 거냐? 아, 도대체 평가원의 출제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거에 낚여가지고 문제를 틀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알고 그거대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냥 이상하게 푸는 거야. 잘 보세요. 일로 와봐. 21번 의미 추론 역시 어려웠죠? 어려웠죠?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가 내가 이 unempty in box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봐라. 그럼 얘를 대략 읽다 보면 내용이 어렵고 뭐 문장도 길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읽다 보면 대략 주제는 보인다고. 그렇죠? 주제가 대충 보여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 그럼 어쨌든 이 지문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봤거든? 그랬더니 1번과 4번이 다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1번과 4번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둘 중 하나를 찍어. 그리고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잘 봐. 그러니까 의미를 추론할 때 주제를 토대로 추론하는 건 맞거든? 맞는데 미안한데 여기 뭐가 있었어? 어벤던이 있었어. 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필자가 버리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주제가 아니라 반주제예요. 문제 안에 답이 있거든? 근데 그걸 놓쳐.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막 읽으면서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만 파악해가지고 그냥 그거 찾아서 쓰는 거야. 그리고 틀리는 거야. 열심히 고민하죠. 1번, 4번.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출제되는 원리가 있다니까. 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빈칸이죠. 빈칸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얘도 뭐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뭐 여기 뭐가 있니? 뭐 present bias가 있으니까 뭐 현재 편향된 이런 내용이니까 막 쉽진 않다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읽다 보면 아, 지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건 잡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답을 풀면 또 틀리는 거야. 왜? 얘는 뭐가 있어요? 앞에 avoid가 있잖아. 피해야 되는 정보라고. 그럼 역시 주제가 아니라 반주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니까 저걸 못 보면 그냥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해석하고 시간 낭비하고 틀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이 문제도 푸는데 사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빈칸 문장을 보시게 되면 나돈니가 있고요. 버돌소가 있어요. 자, 나돈니 버돌소 우리 언제부터 하니? 중딩 때부터 사실 배우거든. 몰랐니? 다 배우고 왔어요. 근데 중딩 때부터 배웠던 나돈니 A, 버돌소 B. 그 신텍스도 빌드업에서 다 배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 나돈니 A가 있고 버돌소 B가 있으면 필자는 어디를 더 강조하고 있다? B를 더 강조한다. 근데 B가 주어졌네? 얘를 찾으라고 하네. 근데 잘 봐.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 뭐가 보여? 주제가 보일 거야. 얘만 보이는 거야. 얘 안 보이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확인했어. 아,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찾는구나를 확인하신 친구들은 결국은 답을 맞출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 생각조차 없으면 그냥 또 읽다가 대충 주제 같은 거 느낌 와가지고 주제 고르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가원은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 안에서 어떤 함정들을 넣어놔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그 출제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걸 배우는 게 무슨 강의라고? 고도끝이라고. 여기서 배우는 거야. 됐니? 출제 원리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스킬 강의라고 하죠. 이 스킬이 무슨 버튼 누르면 국 나가듯이 그렇게 쓰는 스킬이 아니야.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그대로 이해해서 역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야매가 아니라고. 알겠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재밌는 게 있어. 하나 더 알려줄게. 그냥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 이 고도끝 강의를 들어서 스킬을 익혀. 그리고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알잖아. 그럼 제가 저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보이게 되는지 알려줄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주제를 골라서 다 틀렸거든. 반대로 골랐어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원리 중에 하나가 빈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선지를 구성할 때 반대 보기를 엄청 내요. 저런 식으로 낚아버리는 거야. 주제고 골랐는데 반대 주제를 골라야 되거든. 그럼 주제는 다 반대 보기인 거 아니야, 정답에. 근데 이렇게 내버린다고. 이게 60%라고 최근 3기능 기출을 보시게 되면. 나머지도 뭐 무관한 거 30%뭐 상식 한 단어 이런 건데 실제는 상식도 무관 쪽에서 들어가고요. 한 단어도 대부분 반대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거 역용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번에 한번 보세요. 네 문제가 빈칸이었지? 그럼 오답이 16개가 있죠? 그 중에 8개가 반대복이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 31번 다 반대거든? 오답률 그냥 무도했다니까. 보세요. 지문 내용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만은 풀 수 없어. 근데 경쟁력 있는 좋은 거죠. 참신한 좋은 거죠. 믿을만한 좋은 거죠. 무조건적인 방향성이 긍정적이죠. 세컨더리 얘만 부차적인 내려가는 방향이죠. 얘가 답이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20초도 안 걸렸어요. 그 어떻게 풀었는지는 해설 강의에서 보여줄게. 근데 그거를 풀 수 있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게 얘라고. 아, 답 안 되네. 이거네. 그러니까 평가원이 출제하는 원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애들이 주제는 찾을 거니까 여기 부정어 느낌 있는 데다가 뚫어서 반대 주제를 정답으로 하자. 그리고 지문, 그러니까 선지에는 주제를 넣자. 우린 그걸 역으로 이용한다. 아, 그러면 그 부분 함정 파놓은 것만 잘 확인하고 나머지가 반대복인 걸 확인하면 그냥 풀리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연습한다고? 고독구 자세.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합니다. EBS 연계 없어? 그러니까 실력으로 푸셔야 돼. 근데 그 실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냐는 기준을 이번에 6평이 준 거거든. 해석은 이 긴 문장들을 구조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신텍스 이센셜까지 하셔야 돼요.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내용이 천치야. 그러면 그 모르는 내용 중에서도 결국 핵심을 뽑아내고 그러니까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 그런 내용들을 뽑아내려면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걸 신텍스 어드에서 하시는 거야. 자, 근데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 고도의 출제 원리를 활용해서 함정들을 팔 거라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해한다면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배우는 게 어디다? 고도 끝 스킬 강의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강의를 반드시 수능 전까지 듣고 체화를 하시면 6평이 그러니까 수능이 6평처럼 나오더라도 대비가 다 돼 안 돼? 돼.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각자 상황에 맞게 플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랜 내가 짜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스스로 짤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옆에 누구도 있어? 여러분의 전문가인 담당 선생님과 원장님도 있어. 이 강의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는 다 알아서 짜주시고 계획해서 관리해 주실 거라고. 그것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이해됐니?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좋아.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미 6편 끝났어. 그럼 이제 내신 해야 되고 내신 끝나면 금방 100일 깨지고 그럼 또 9평이고 뭐 시간이 없어 언제 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9월 되면 또 수시 써야 되잖아. 정신없다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또 될 거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한테 누가 있다고? 우리가 있다. 저도 있고요. 본사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연구원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1대1로 여러분들 케어해주는 선생님들, 원장님들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간다. 자, 작년에 수능 등급 향상률이 88.04%였대요. 물론 저기에는 고인물들도 있어요. 막 중1 때부터 6년 동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근데 걔네들은 당연히 극히 소수겠죠. 대부분은 고2 말, 고3 때 들어왔고 또 상당수가 6평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는 다 성적이 올랐다고. 편차는 있겠지만 뭐 한 등급, 두 등급, 세 등급. 그럼 그게 된다야 안 된다야? 된다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설마 걱정하는데 막 8월에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지금 6월 안에 6월 아니 뭐야 6월 중순 안에 이 영상을 다 봤어야 돼. 다 봤어야 돼. 여러분이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내신 해야 되죠. 내신을 해야 돼요. 그럼 내신 커리큘럼으로 7월 초중순까지 갈 겁니다. 뭐 대부분은 수특이니까 내신이 다시 있잖아. 강의 들어서 내용 이해하시고 슈퍼 어느 정도 잡으시고 지점에서 또 학교별로 출제 경향 파악해가지고 그대로 또 계속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9평 전까지. 왜냐면 이때는 이제 진짜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70일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기본적인 실력 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여기까지 먼저 가야 되는지 여긴 됐으면 여기 그 다음 여기 이걸 하셔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게 이 기간이에요. 신텍스와 고도크. 이 신텍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센셜일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킬 강의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9평을 보고 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평가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한 후에 이제는 끝까지 달리기만 하셔야 돼. 달리기만. 이랬니? 그러면 뭘 하셔야 돼? 배웠던 것들을 계속 실전에서 써먹게끔 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혹시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이센셜 했죠. 어디 했죠? 스킬 강의했다. 다 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번에 6평을 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상당히는 없나? 아무튼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보면 다 풀리거든. 저게 되니까. 그럼 문제가 뭐야? 나는 실전에 약한 거야. 이거를 실전에서 멘탈 안 박살나고 시간을 쫓기든 말든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거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 작년만 하더라도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이번 시험에 비하면. 근데 올해는 어때? 이제 뭐 코로나 핑계 댈 거야? 다 끝났잖아. 1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난이도 올라간다고 했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 어쨌든 이걸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다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일주일에 2번씩 해서 7주 동안 14번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보고 해설 강의를 또 다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실전력을 기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체화를 반드시 시켜드릴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문장을 못 읽었어. 그래서 멘탈이 박살났어.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다음 거 읽어보죠. 그리고 그냥 막 내용 정리해가지고 문제 푸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망했어. 아이, 그거 아니라고. 문제 푸는 원리에 입각해서 그대로 따라가라. 이거를 여기서 아주 진하게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랬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한 거예요? 이때까지 개념은 확실히 들어줘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되어 있어야 적용하는 연습을 하죠. 이게 이때는 제가 개념을 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밀고 나가요. 계속 들을.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9평 전까지 최대한 개념을 끝내자. 이해됐니? 그러면 이 파이널, 에이다 파이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D-20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이제 더 할 게 없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그럼 뭐 하셔야 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수능날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나를 수능에 맞춰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요? 쇠파를 하는 거야. 20회, 일요일 빼고 매일 나와서 학원에서 애들하고 모여서 시간 똑같이 재고요. 시험지도 똑같이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당연히 9편까지 반영이 돼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계속 훈련. 당연히 이것도 매회 해설 강의가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 모의고사만 34번을 보거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장담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근데 이것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준이 좀 높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서킷까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점으로부터도 16번이에요, 최대.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50번이거든? 1년이 52주인데 지금부터 남은 모의고사가 50번이라고. 반드시 수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만들어 드릴 건데 여러분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제가 좀 웃음기를 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거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쉽지 않을 거라니까. 이렇게 하려면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개념을 끝내야 된다고.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한 의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 의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 너네만 의지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뭐예요? 어렵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이 이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건 다 쓰셨을 거니까 지우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걸 왜 해야 되냐라는 거는 제가 뭐 영어 강사라서 영어가 중요해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들 입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대입학개론 시즌2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그거부터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입시에 대한 얘기야. 이제 그걸 보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봐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입시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뭐가 확대된다고? 수시가 아니라 정시가 확대된다고. 이해됐어요? 정시가 확대야. 이해됐니? 그럼 정시는 뭘로 대학 가는 거예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수능이 중요하다. 이해됐니? 두 번째, 자 정시가 확대됐으면 사실은 수시는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 대부분은 종합이 줄어들었죠. 종합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종합도 특목고 친구들이 가는 전형보다는 일반고 친구들이 갈 수 있었던 전형들이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정시랑 교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정시가 아니라 수시를 한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교과를 하셔야 되거든. 그럼 이제 교과를 보자. 교과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죠. 최저 기준이 확장된 거야. 최저가 늘었어. 최저를 보는 전형이 대폭 확대됩니다. 어떤 식으로 됐느냐? 최저를 안 보던 학교들이 최저를 넣었고요. 그리고 교과가 없었던 학교들이 교과를 늘렸는데 거기 최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대입학개론을 보시라고. 알겠죠? 그럼 최저가 확대됐어. 당연히 최저를 맞추는 게 낮아지잖아. 뭐가 경쟁률이. 똑같은 내신 등급이라고 하더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얘도 최저를 맞춰서 간다라고 했을 때 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 수능을 염두에 두셔야 돼.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일단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정시 싫어요. 수시로 어떻게든 그냥 내신에 맞춰서 갈래요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이 두 가지도 잘 이쪽으로 오셔서 자 이번에 3번이요. 3번 뭐예요? 내신이야. 내신. 여태까지는 내신이 되게 중요했잖아. 특히나 언제가 중요했어? 3학년 1학기 내신이 되게 중요했다고. 왠지 알아? 알죠? 반영률이 달라서 그래. 고1 20. 그러니까 좀 극대화해서 고1 20, 고2 30. 그럼 고1, 2 두 개 다 합쳐도 50%. 근데 고3이 50%야. 그럼 고3이 중요하죠? 근데 고1, 2는 중간, 기말, 4번씩 봐. 근데 얘는 1학기 하나로 끝나지. 중간, 기말로 끝이야. 그러면 중간고사 하나가 25%, 기말고사 하나가 25%야. 전체 내신 반영. 그럼 이 기말고사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때요? 아니지. 그냥 동일하죠. 동일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전은 없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 내신 역전 없어. 역전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목숨 걸고 전교 1등을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 내신 등급이 올라가는 게 되게 미비하다고요. 미비하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뭐야? 나의 내신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이 시점에 이미. 그거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이 내신으로 나 어디 갈 수 있지?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드시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각자마다 다를 거 아니야,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내신에서 좀 더 잘 갈 수 있는 대학을 쓰려면 최저를 쓰셔야 될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정시를 가셔야 되거든. 논술이랑 해가지고. 그럼 결국 이 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수능이 좀 해볼 만하다. 수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해됐니? 마지막 네 번째. 올해 뭐가 생겼어요? 약대 신설됐죠? 그래서 의대 약대 자체가 신설되고 증가하고 이거거든. 저는 의대 안 갈 건데요. 약대 안 갈 건데요. 아니요. 그걸 가란 얘기가 아니야. 얘네들은 다 누구예요? 극성위권 애들. 그럼 얘네가 글로 다 빠져줄 거라고 신설을 했으니까 글로 빠져줘요. 그럼 나머지 대학들이 뭐가 돼? 커트가
내려가죠. 정시에서 커트라인이 내려가요. 그럼 얘도 우리가 뭘 생각해 보셔야 돼? 수능을 생각해 볼 만하지. 커트가 내려갔으니까. 이해됐니? 자, 4가지 갈래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 변화가 요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다 메시지가 뭐야? 수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수능을 하는 게 유리해요. 유리해.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야, 올해는. 그러면 평가원이 왜 이번에 시험을 좀 어렵게 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 시험이 쉬워버리면, 수능에서 변별력이 없어지면 문제가 커지겠죠. 기껏 이렇게 해서 수능에 대한 신뢰도를 만들어가지고 전형을 비율을 올려놨는데 수능이 변별력이 없대. 수능을 믿을 수가 없대.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럼 변별력을 주려면 난이도는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영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영어야. 봐봐. 영어의 난이도가 올라갔어, 얘들아. 이게 뭐라고?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만큼 의미 있다는 얘기라고, 시험에서. 이번 전형에서. 왜요? 영어는요, 일단은 그 어떤 비중, 가치가요, 국어, 수학하고 동등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 1등급을 맞는 게 국어, 수학 1등급 맞는 거랑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이해됐니? 절대평가라고 해서 꿀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사랑 달라. 한국사는 4등급만 맞아도 괜찮잖아. 영어는 2등급부터 바로 깎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센 학교들을 가고 싶다. 그럼 영어 반드시 2등급 이상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쉽게 내. 1등급에 막 20% 나와. 그럼 국어, 수학 역차별 아니야. 그럴 수 없다고.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대신에 영어는 어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평가라고. 이 영어는 뭐라고요? 절대평가라고. 그럼 무슨 의미냐?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어 수학보단 등급 따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국어 수학은 1등급이 몇 퍼센트? 4%죠. 5%까지도 안 넘어가죠. 웬만하면 4점대에서 다 끊기죠. 영어는 절대평가된 이후로 계속 7%, 8%, 작년에 12%까지 올라갔어요. 12%면 2등급이야, 상대평가로.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등급 확보가 쉽다야.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뭐보다? 된 국어 수학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아요? 이번에 국어 수학 선택 과목들 전범위 출제됐니 안 됐니?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난이도가 덜 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구평 때, 수능 때는 시험 범위 확장되면서 난이도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국어 수학 등급 따는 건요, 훨씬 어렵겠죠. 상대평가에. 시험도 처음이고.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내가 점수만 확보하면 등급이 유지되는 절대평가인 영어를 반드시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국어 수학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지금 사실상 불안하고요. 계속 불안하지 뭐. 수능 날까지 불안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선택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도 6평에서 완벽하게 보여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다고. 이러고 수능 날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 몰라. 물론 영어도 몰라. 근데 그 가능성이 훨씬 작죠. 그러니까 뭘 빨리 하셔야 돼? 영어는 빨리 하셔야 돼. 제가 작년 수능 때부터 계속 얘기해요. 영어는 빨리 끝내자, 제발. 빨리 끝내자. 국어 수학은 끝까지 어떻게든 물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 영어 하느라고 시간 버릴 거냐라는 거야. 왜?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이. 수능이 중요해졌고 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영어가 동등한 가치가 있으니까 영어를 하면 좋다도 있지만 영어를 안 하면 망한다는 얘기야. 영어를 하셔야 돼. 선택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빨리 끝내자라고 했던 거야, 영어를. 영어를 빨리 끝낸 친구들은 절대평가니까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국어 수학에 집중할 수 있다고, 탐구랑.
그 말을 그때부터 듣고 제 말을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번에 6평 때 수능 영어 잘 보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됐던 친구들, 무시했던 친구들, 이 말을 못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좌절인 거야. 알겠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정리하자면 결국 이거거든. 쉽지 않아. 쉽지 않을 건데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건 필수로 이제 해야 되는 과목이 되었어요. 알겠죠? 근데 필수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냥 억지로 막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하는 게 유리하게끔 상황이 바뀌어서 필수가 됐다는 얘기잖아. 수능을 하는 게 유리해졌으니까 뭘로 보더라도. 그리고 여전히 영어는 어려워졌더라도 국어 수학보다는 유리한 과목이 아니야? 유리한 과목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어는 반드시 하셔야 돼. 근데 시간이 많진 않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웃음기를 빼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시점에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이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 어떤 생각? 아, 대학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수능 좀 못 보면 어떠냐? 못 봐도 되죠. 대학 안 가도 돼. 대학 가라고 한 적 없어.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수능 6평을 못 봤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그래, 수능 못 봐도 돼. 대학 안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오늘 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공부할 수 있겠어? 잠 더 줄여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더 포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어? 없죠. 입시는 경쟁이야. 아니,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잖아. 여러분들이 애들이야? 그냥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이 선택하시라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면 하기로 막 먹은 거잖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고 좀 괜찮은 네임드 가고 싶고 그래서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걸로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200일도 안 남았다니까? 그럼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의지를 태워봐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만 지나잖아? 여러분이 뭐 하고 싶다고 할 때 응원해주는 사람 없어요. 지금 뭐해? 공부한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잖아. 나 공부 좀 열심히 해보라. 여러분 5년만 지나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니까. 힘든 거 알죠. 힘든 거 알죠. 힘든 거 아는데. 그러니까 저도 다시 고3이 돼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주시고 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저한테 나와주시면 제가 더 약속할게요. 더 고생하고 더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컨텐츠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담당 선생님과 여러분들 학원에 가시면 만나는 원장님이 여러분보다 더 덜 자고 덜 주무시고 더 고생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밀착 관리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 이제 이게 필요하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냥 웃으면서 뭐 위로해드릴 수 있죠. 괜찮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웃어야 돼요? 수능날 웃어야 돼요. 수능날 끝나고 제가 막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날 같이 축하해주고 위로한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잘 봐야 되니까 축하해주고 같이 나누고 야 시험 이때 이랬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때 가서 하죠. 여러분이 중1, 2, 3도 아니고요. 조금만 이제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보신 친구들은 좀 후회가 되는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열심히 해둘 걸. 지금까지. 여러분 후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일부터도 말이 안 돼.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 잡으시고 달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짐이, 그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책임지고 케어해드리고 저는 컨텐츠로 보답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시작은 저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 6평 해설 강의부터 하겠죠. 이제 바로 촬영을 할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들인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던 건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 강의를 꼭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부터 시작이야. 나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갑시다. 고생하셨고요.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즐겁게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